자, 지금 현재 호르무즈 해협 상황 어떻습니까? 이란 혁명수비대가 어제 최고 수준의 경고장을 날렸습니다. 네. 단 한 방울의 석유도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겠다라면서 이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모든 선박을 불태우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네. 사실상 봉쇄입니다. No ship in every type is not allowed to pass from Strait of Hormuz till next notice. This is Sepah Navy out.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해상 원유 물동량의 약 26%, LNG의 23%가 지나는 핵심 수송로입니다. 이란과 오만 사이에 걸쳐 있지만 대형 유조선은 수심이 깊은 이란 영해로만 통과할 수 있습니다. 네. 때문에 이란은 국제적으로 분리할 때마다 이 해협을 볼모로 삼아 왔는데요. 현재 최소 150척의 유조선이 해협을 빠져나가지 못하고 인근 공해상에 정박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리나라 어떻습니까? 중동 원유에 대한 의존도 매우 높을 것 같은데 영향은 없습니까? 네, 우리나라는 이 연간 10만 배럴 규모의 원유를 수입하는데요. 네. 이 중에 60% 이상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옵니다. 네. 때문에 호르무즈 해협 봉쇄는 굉장히 치명적일 수밖에 없는데요. 정부 업계는 현재 약 7개월분의 비축유와 가스를 확보하고 있어서 단기적으로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운임과 보험료 상승이 겹치면서 이 에너지 비용 전반이 급등할 수밖에 없는데요. 게다가 이란은 현재 인근 국가들의 정유시설 등 에너지 기반 시설을 잇따라 공격하고 있어서 전 세계 에너지 수급 전반이 비상입니다. 네. 실제로 국제 유가는 출렁이고 있습니다. 이 글로벌 유가 동향의 핵심 지표죠. 이 브렌트유 선물 가격은 어제 장중 한때 배럴당 82.37달러까지 치솟았습니다. 이 종가는 전일 대비 6.7% 상승한 77.74달러에 마감됐지만 배럴당 100달러를 돌파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지금 뭐 이렇게 유가가 출렁이면 특히 유가가 오르게 된다면 산업계는 당장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이 뭐 해협이 막히고 이런 상황인데 물류 상황 이런 부분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네, 맞습니다. 이 유가 상승은 정유나 석유화학 등 원유 의존도가 높은 업종의 원가를 직접적으로 자극합니다. 네. 또 운송과 에너지 비용을 올려서 제조업 전반의 부담을 키우는데요. 이 때문에 정유사들은 남미나 동남아 등으로 공급선을 다변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또 해운업계는 오만 항만을 활용한 우회 경로를 논의 중인데요. 하지만 이 경우 운임비가 오르고 또 운송 기간도 늘어나니 수익성은 나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하늘길도 막혔습니다. 중동은 유럽과 아프리카를 잇는 항공 화물 허브죠. 네. 중동의 주요 공항들이 폐쇄되면서 반도체나 배터리 등 고부가 가치 항공 화물 흐름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렇게 뭐 전쟁이 일어났으니까 당연히 뭐 경제적으로 봤을 때 불확실성 증가할 수밖에 없고 이러면 자연히 환율 뭐 이런 부분 또 뭐 물가 이런 부분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상황. 네, 이 유가 상승은 간신히 2%대로 내려온 소비자 물가를 다시 강하게 자극할 뇌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이 최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올 1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2%로 지난해 8월 이래 가장 낮았습니다. 어렵게 물가가 안정세를 찾았는데 중동발 리스크에 충격을 받게 된 겁니다. 이 기름값이 오르면 기업의 생산비와 물류비가 도미노처럼 늘어나며 결국 소비자 가격 인상으로 이어지는데요. 여기에 환율 불안까지 겹쳐 물가 상승 압박을 키우고 있습니다. 또 안전자산인 달러 수요가 급증하면서 최근 1,420원대까지 내려왔던 원달러 환율은 다시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세계 금융시장 상황 한번 살펴볼까요? 네, 어제 먼저 개장했던 아시아 증시는 다행히 우려했던 블랙 먼데이는 피했습니다. 네. 연초부터 미국과 이란의 긴장감이 높았던 만큼 이 증시에 선반영됐다는 평가고요. 이 하메네이 사망 소식으로 사태가 단기간에 수습될 수 있다는 기대감도 낙폭을 제한했습니다. 간밤에 미국 증시도 출렁이긴 했지만 혼조세로 마감됐습니다. 지금 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쟁 기간이 뭐 예상보다 길어질 수 있다 뭐 이렇게도 지금 말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결국은 우리 정부 뭐 기업 어떻게 대응하느냐 이게 숙제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청와대는 이 전 직원 비상근무 체제에 돌입을 했고요. 예. 금융위원회도 오늘 관계기관들을 소집을 해서 긴급회의를 열고 피해를 입은 기업에 대해서 자금 지원, 금리 감면 등 금융 지원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네. 산업부도 긴급 대책반을 꾸려서 수급 상황을 점검 중입니다. 이 주요 대기업들은 임직원 안전 확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현지 공관과 소통하며 체류자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있다고 전해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은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전쟁 이후 첫 개장한 코스피는 전장보다 1.26% 내린 6,165.15로 출발했습니다. 이후 하락폭을 키우며 장중 한때 6,000선마저 깨졌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현대차 등 시가총액 상위 종목 대부분 하락했습니다. 장 초반부터 외국인이 대거 매도에 나선 가운데 개인이 저가 매수에 나서며 지수를 방어하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전장보다 1.92% 하락한 1169.82에 출발해 등락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확산하며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장 초반부터 급등했습니다.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20원 넘게 오른 1,460원대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커지자 정부도 대응에 나섰습니다. 재정경제부는 관계기관 합동 비상대응반 회의를 열고 중동 상황과 국내외 금융시장 영향 등을 논의했습니다. 국내외 에너지 금융시장을 24시간 모니터링해 이상 징후가 보이면 시장 안정 프로그램을 즉각 가동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동 상황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 중견기업에겐 자금 지원과 금리 감면 등 금융 지원을 제공합니다. 또 투자자들의 불안 심리에 편승한 가짜뉴스 유포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단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세중입니다. 네, 첫 번째 키워드 3.1절이 동학개미들 살렸다입니다. 자, 이란 사태가 우리 증시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금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제 대체 공휴일이어서 하루 더 쉬어가서 시간을 좀 더 벌었다 이 얘기일까요? 네, 맞습니다. 어제는 우리가 휴장이었기 때문에 네. 글로벌 변동성을 좀 피해 갔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 3.1절이 이 동학개미들을 좀 살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네. 일단 데이터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일본 니케이 지수 같은 경우에는 시작하자마자 2% 넘게 빠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다가 조금씩 회복이 되면서 1.35% 하락으로 이제 마감을 했고요. 안전자산 같은 경우로 다 또 쏠렸죠. 자금에서 금 같은 경우에도 1.4% 상승하면서 지금 보니까 5,300선에서 트로이 온스당 5,300달러 선에서 좀 움직이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유가는 크게 올랐습니다. 브렌트유 같은 경우도 크게 13%까지 쭉 올랐다가 좀 안정을 찾으면서 지금 보니까 배럴당 한 78달러 정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전장 대비해서 한 7% 정도 이제 올라가고 있죠. 그러면서 사실 이제 장중에 굉장히 좀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변동성이 우리가 이제 휴장하면서 하루를 좀 벌어준 거고 그걸 확인하면서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을 끌어준 거죠. 어제 뉴욕장이 일단 나왔습니다. 관심이 많았는데 다우존스가 0.15% 빠졌고요. 그다음에 S&P 500 지수는 0.04% 상승했습니다. 네. 나스닥 지수도 0.36% 상승을 했는데 두 가지 특징이 지난 뉴욕장에서 보여졌습니다. 첫 번째, 모든 글로벌 시장이 유가 급등으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에 지금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공급 측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주의가 요망된다고 보시면 되겠고 또 하나의 특징은 기술주가 괜찮았어요. 그러네요. 네, 그래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0.48% 상승했는데 그래서 기술주에 대한 부분들이 아직 많은 분들이 기대감을 놓지 않고 있다는 거죠. 이런 와중에서도 이런 점들이 오늘 우리 주식시장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일단 미국 뉴욕 증시에 미친 영향은 제한적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지금 이게 어제 오늘 얘기만이 아니잖아요. 네, 트럼프 맞습니다. 대통령 장기전 가능성 내비치기도 했고요.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지금 뉴욕에서는요, 많은 투자 전문가들이 이제 예측을 내놓고 있는데 최근에 나왔던 블럼버그 마켓 라이브의 그 편집장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장 패닉 이후에 뭐 어려운 상황 이후에 사실 이렇게 안도감을 찾는다고 해서 비교적 잘 버텼다고 해서 이거를 추격 매수로 들어가시는 분들은 좀 주의하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최악을 지났다고 해서 이거에 대해서 안심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이러한 그 지금의 흐름은 뭐 단기 이벤트성이 아니라 이번 주 내내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런 표현을 했고요. 그다음에 바클레이즈 소속 투자 전문가들은 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락할 때마다 성급하게 들어가면 또 하락장 혹시나 나오게 되면 더 크게 손해를 볼 수 있으니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만약에 내가 저가 매수 들어간다 그러면 S&P 500 지수가 10% 넘게 빠져야지만 들어가는 것이 맞다. 이렇게 네. 표현을 했거든요. 그런 걸 보더라도 일단은 주의할 필요가 분명히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잠시 뒤 개장하는 우리 증시가 어떻게 펼쳐질지 정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질 텐데 나름대로의 전략들을 말씀하신 것처럼 세우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이럴 때 실전 대응 꼭 기억해야 될 게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세 가지를 좀 말씀드릴게요. 예, 첫 번째로 본다 그러면 개파락 나온다고 해서 이거를 쫓아 들어가시면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왜냐하면 주가가 좀 싸 보일 경우가 분명히 생기거든요. 예, 두 번째로 본다 그러면 유가 민감 업종 같은 경우는 꼭 주의를 하셔야 되겠다라고 말씀드리겠고 이거는 어제 뉴욕장이라든지 일본 지수에서도 그대로 나와줬습니다. 그래서 유가 관련된 것들은 좀 주의하자.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현금 비중과 손절 기준을 잘 정해놓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에 내가 차익 실현에 대한 기본적인 수치가 어느 몇 %인지 아니면 손절의 몇 %인지 이걸 좀 기계적으로 정해놓고 이럴 때는 좀 기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좀 좋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세 가지를 잘 체크하셔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대응을 정말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대응 관리 측면에서 접근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대응 관리 측면에서 접근한다. 잘 기억해야 될 것 같고요.